always be classy. 오늘도 산후조리원에서 진행하는 심야 토크입니다. 아까도 튼튼이가 신생아실에서 내려와서 분유도 먹이고 트림도 시키고 올려보냈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저녁에 분유를 또 먹이고 지금 트림을 시키고 있습니다. 튼튼아 인사해. 테이트님은 출산하고 나서 손목이 좀 많이 약해졌다고 해서 거의 트림은 제가 시키고 제가 보통 안고 있어요. 이렇게 아빠의 심장소리와 압박소리에 좀 익숙해지라고. 나랑 친하게 지내자. 멋지게 자랄라 튼튼아. 네, 귀엽죠? 아직 엄청 조그마죠. 자, 이번 영상이 이 산후조리원에서 진행하는 심야 토크 세 번째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튼튼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영상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아직 안 해본 일이지만 상대방은 이미 해본 일일 때 왜 그 상대방들은 항상 그 일은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할까에 대한 저의 두 가지 생각을 좀 말씀드렸었죠. 오늘 말씀드려볼 주제는 젊었을 때 성공하는 사람들의 5가지 공통점입니다. 일단 이 생각도 한 3월 초중순부터 하기 시작을 했는데 계기가 뭐였냐면 이번 2022년 3월 14일에 네이버의 CEO가 바뀌었죠. 한성숙 씨에서 이제 최수연 씨로 바뀌었는데 많이 화제가 됐던 건 이 최수연 씨가 81년생이라는 거죠. 만 40세. CEO뿐만 아니라 CFO도 김남선 씨라고 계신데 그분도 78년생이에요. 만 43세. 한편으로는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젊은 나이에 저 엄청나게 큰 대기업을 이끌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고민했던 결과에 대한 걸 크루 멤버들이랑 주간회의를 할 때 얘기를 했는데 콘텐츠로 찍어도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줘서 이렇게 또 아이폰으로 찍게 됐습니다. 제가 30대 중반이잖아요. 이 30대 안에 어느 정도 기틀을 잡고 40대부터는 30대 때 해놓은 것을 기반으로 더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겠다는 게 목표인데 아무래도 이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성공한 분들에게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클로버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요만큼 유명세가 좀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젊은 나이에 성공하신 분들이 되게 주변에 좀 생겼어요. 이 성공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겠죠. 이를테면 30, 40대 정도 됐는데 뭐 정말 큰 돈을 벌었다든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명예로운 직업을 갖게 됐다든지 아니면 이미 은퇴를 하신 분이 있으세요. 이분은 저보다도 나이가 어리신데 정말 이른 나이에 성공을 하셨죠. 그리고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계신데 동갑인 친구도 있고 이제 뭐 형들도 있고 하는데 정말 큰 돈을 투자를 받아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을 펼치는 이런 것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대체로 생각했을 때 돈과 시간의 자유 혹은 뭐 명예 이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뤘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큰 성공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런 거는 좀 제외를 할게요. 아무튼 통념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그런 성공이라는 것을 젊은 나이에 했거나 아니면 젊은 나이에 그런 비슷한 기틀을 좀 마련한 분들의 공통점을 또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드렸듯이 5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다들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특히 자기 분야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고 이걸 엄청 공격적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대화나 행동에서 그게 충분히 잘 느껴진다는 거. 근데 이건 좀 당연한 소리 같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존심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발전적인 자존심, 그리고 두 번째는 회피적인 자존심. 본인이 굉장히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지적을 하거나 상처가 되는 말 같은 걸 해요. 그랬을 때 반응하는 방법이 2가지인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지적을 받았을 때 뭐야 나 정도면 굉장히 잘하는 건데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안 해. 나 그만둘래. 어차피 인정도 못 받을 거 난 최선을 다하지 않겠어. 혹은 최선을 다해서 뭐야 어차피 또 뭘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회피적인 자존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기 때문에 더 상처받을 만한 일을 피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승부수를 띄우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면 최소한 본인의 프라이드는 좀 지켜지니까. 반면에 발전적인 자존심이라는 건 지적에 자극을 받아서 오히려 더 각성이 되는 그런 자존심인 거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한테 있었던 비슷한 사례 같은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처음에 회사를 입사를 했을 때 제가 신입사원이다 보니까 선배 중에 저를 애취급하는 그런 분이 계셨었어요. 물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풋내기였고 애송이였던 건 맞는데 유난히 그 선배분은 저를 굉장히 여러 가지에서 통제를 하시더라고요. 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말에도 출근을 하면서 나름대로 뭔가 기획안을 막 썼었습니다. 제안서 같은 걸. 그런 걸 통해서라도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 막 그렇게 애송이 아니다 이렇게. 결국에 그 제안서가 완성이 됐을 때 그 선배한테도 좀 칭찬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무슨 엄청난 뭐 그런 건 아닌데 저의 자존심의 형태는 좀 그런 식으로 발산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젊은 나이에 성공을 하신 분들의 책을 보거나 주변에 그런 비슷한 부류들을 만나봤을 때 이런 식의 자존심이 많이 발동이 되더라고요. 무시받고 상처받는다고 피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막 들이받아버리는 거죠.
두 번째 공통점은 트렌디한 호기심이랄까? 삶을 살면서 불편한 것들을 찾는 그 센서가 굉장히 발달한 그런 느낌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회사 생활을 할 때 본인도 회사원이었던 형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점심시간마다 메뉴를 고르는 게 너무 귀찮지 않냐? 어차피 맨날 똑같은 거 먹는데 누가 좀 메뉴를 골라줬으면 좋겠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을지로에서 일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점심시간에 항상 줄을 섰습니다. 좀 먹을 만한 곳. 분명히 모든 식당들이 포스를 쓰고 있고 포스에 분명히 테이블이 만석인지 아닌지 연동이 돼 있을 텐데 그 정보를 어떻게 받을 수만 있다면 줄 설 필요가 없는 곳 혹은 테이블이 있는 곳을 골라서 갈 수 있을 텐데 그런 거죠. 그래서 그 형이랑 막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만약에 이런 앱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 번화가에 있는 식당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해서 가입을 시키고 포스기랑 연동할 수 있는 정보를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 유저들이 지금 테이블이 어느 정도 찾는지 볼 수 있는 정보가 있고 만약에 뭐 그런 앱이 있다면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뭐 한중일 양식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먹고 싶은 종류와 테이블이 있네 없네 뭐 몇 분 웨이팅 이런 어떤 필터링 같은 걸 걸어놓고 룰렛을 딱 돌리면 1km 반경 안에서 그 조건에 맞는 레스토랑만 딱 떠서 바로 이제 뭐 내비게이션이 나온다든지 그래서 공급자, 식당이죠. 공급자와 소비자, 유저들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면 나 같으면 쓰겠다. 아무튼 이런 식의 얘기를 함께 나눴던 그 형은 지금 스타트업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도 많이 받았고 아무튼 뭐 이 형뿐만 아니라 대부분 뭔가 이런 불편을 찾고 그걸 개선할 수 있는 솔루션을 떠올리는 게 되게 습관화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뭐 에어비앤비가 되고 우버가 되고 뭐 그렇게 된 거죠. 아무튼 이런 트렌디한 호기심을 가지신 분들은 아직 기성세대들이 정복하지 못한 분야에 뛰어들게 되더라고요. 전통적인 사업군들은 이미 우리 기성세대들이 다 성공을 하셨죠.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세대들이 들어가기에는 이제 굉장히 힘든데 아예 새로운 터전인 경우에는 말이 달라지죠. 예를 들면 이제 유튜브를 비롯한 이런 미디어 플랫폼 쪽도 마찬가지겠고 아니면 뭐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것도 저는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신드릭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생활 속의 불편함을 감지하는 그런 눈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런 눈을 가지신 분들이 빨리 성공할 확률이 높다. 세 번째 공통점, 이거는 되게 좀 당연한 얘기라서 짧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무시할 수는 없는 얘기죠. 뭐냐면 재능을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재능에서 이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걸 이제 개발을 하시고 기회를 잡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진짜 빨리 성공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거는 뭐 워낙에 뻔한 얘기라서 제 주변 사례보다는 특히 이제 예체능적으로 성공한 분들을 떠올리시면 좋겠네요. 포인트는 재능을 타고나는 것도 중요한데 얼마나 빨리 찾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튼튼이가 태어났다고 말씀드린 영상에서도 10대 안에 제 아들의 재능과 취향을 찾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려고 보면 너무 다 똑같은 방향으로 달려가는 이런 세태를 열심히 따르진 않을 필요도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건 너무 당연한 소리니까 넘어갈게요. 자, 네 번째 공통점은 배우려는 의지입니다. 이게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뻔한 얘기일 것처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살짝 다를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살다 보면, 그리고 이제 직업을 선택하고 나면 처음에는 뭔가 원치 않는 일이나 허드렛 일 같은 걸로 시작할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불평불만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낙관적으로 이것조차 내가 한번 열심히 배워보겠다, 그런 의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언급드렸던 스티브 잡스의 스탠퍼드 대학교 연설 있죠. 그것도 좀 그런 맥락인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이걸 왜 배우지? 이게 뭐 나중에 쓸모나 있을까? 이거 너무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시는 순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하나하나의 점이 아니라 하나씩 이렇게 이어지는 선이었다. 그 얘기가 저는 굉장히 와닿았었거든요.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하셨던 분이 있는데 이제 그 글을 개인의 소셜미디어에 계속 올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열광을 하시게 되고 그걸 책으로 냈을 때 정말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돼서 작가로서 성공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이게 어쨌든 그냥 하는 것도 계속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실력이 쌓이는 거니까 뭘 하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면 그게 나중에 돌아봤을 때 분명히 도움이 좀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최근에 느낀 건 제가 헤어 바버샵을 가잖아요. 바버샵에 가면 뭐 미용실도 마찬가지지만 바버님이 보통 제 헤어컷을 해주시고 그 뒤에 어시스트 해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항상 머리 감겨주시고 면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어쨌든 뭔가 견습생의 과정 같은 거잖아요. 누군가는 이게 엄청 잡일이고 막 허드렛 일이고 이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만 하는 막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여기 들어왔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그냥 이제 주어진 정도만 보통은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헤어 바버샵에서 만난 그 어시스트 하시는 분은 뭔가 좀 다르더라고요.
이제 그 바버샵에서도 눈썹 정리를 해주시잖아요, 제 눈썹을. 근데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눈썹 정리를 하는데 항상 트위티님이 요 끝에 한 가닥이 되게 항상 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만 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제가 이렇게 잘라버리고 다음에 또 바버샵 가는 거 까먹고 막 그랬었는데, 최근에 이제 어시스트를 맡아주시는 분은 일단은 막 면도부터 엄청 집중해서 하는 그런 게 좀 느껴졌었고, 이제 눈썹을 딱 보더니 길이가 좀 긴 것 같은데 정리를 해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해야도 몇 년을 다녔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까먹고 있던 저의 니즈와 딱 맞았던 거죠. 이분 되게 인상 깊다 해서 이제 성함을 또 여쭤봤어요. 제가 또 이제 성함 여쭤보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또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갔을 때는 또 머리를 감겨주시는데 나는 진짜 그런 머리 감김을 처음 당해봤어요. 진짜 엄청난 거예요, 이 스킬이. 이런 건 어디서 배우셨냐고, 대단하다고 제가 막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개인적으로 엄청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느낀 게 이렇게 뭔가 눈썹 다듬고 머리 감기고 이런 게 누구에게는 막 허드렛 일일 수 있는데, 이분은 지금 이 어시스트를 하는 것 자체도 최고가 되어보자, 머리 감기는 거에서 막 최고가 되어보자, 막 그런 게 느껴졌거든요. 이런 정신이면은 진짜 최고의 바보가 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긍정적으로 좀 배우려는 의지, 그게 나중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마지막 5번째는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끌어낸 건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뭐냐면 성공하려는 의지예요.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당연히 성공하고 싶은 의지가 엄청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한 명씩 다 떠올려 보니까 성공하려는 의지가 모두에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항상 뭔가 어른이 되면 재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여유를 갖게 돼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가족들이랑 정말 화목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추억을 쌓으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을 보다 보면 뭐가 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뭐 성공하고 싶지 않고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역으로 말하면 이분들은 그렇게 엄청 성공하고 싶은 의지가 없는 거니까 선택적으로 엄청 성공을 할 수가 없겠죠. 성공을 하지 않는 건가? 아무튼 저는 말씀드렸듯이 어릴 때부터 성공에 대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생각해왔던 게 뭐냐면, 사람은 성공을 하려면 한 번 엄청나게 크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뭐 사법고시라든지 행정고시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그렇고, 아니면 뭐 의사가 된다 이랬을 때도 거의 20대를 바쳐서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정말 성공한 사업가가 된다 그러면 진짜 자기 인생을 거의 올인을 해서 그 비즈니스를 끌고 가잖아요. 뭐 이렇게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뭐 아시겠지만, 저는 한 번 그렇게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순간이 이 사람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저희 영상에서는 모시받기도록 들으셨던 저의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가 되겠고요, 제 사례로는. 근데 요즘에는 또 기조가 힐링이나 워라밸, 취미생활, 그런 것들을 제안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워라밸이 될 것 같은데, 20대나 혹은 30대 때 정말 워라밸을 잘 지키면서 미래의 자신이 돈이나 시간의 자유 혹은 명예 혹은 이른 은퇴를 할 거라는 상상을 하는 거는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닌데요, 20대 때 엄청난 대기업에 취직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좋죠. 근데 그것도 저는 엄청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대기업의 CEO나 임원들이 다 40대가 될 것 같거든요, 조만간. 그러면 평 직원들이 50대들이 남아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이제 40대 때는 직장 생활을 끝내고 보통 나와서 뭘 할지를 고민을 해야 할 텐데, 그게 또 다시 돌아가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에 투자 없이 그걸 찾을 수 있겠느냐, 그 문제가 또 되는 거죠. 아무튼 세상의 기조가 좀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일은 조금하고 돈은 많이 벌고 싶다. 근데 이제 엄청난 전문성을 가진 일이 아니면은 그러긴 쉽지 않죠. 제 주변 사람들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진짜 성공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서 엄청 열심히 사는 사람이랑, 그런 거 없이 평탄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되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분들도 존중합니다.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다만 저는 이거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좀 충격을 받았다. 오늘도 또 얘기가 길어졌네요. 벌써 2시 반인데, 저는 저 스스로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당연히. 근데 이제 성공은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40대 정도 됐을 때는 돈과 시간의 자유가 좀 생겨서 우리 튼튼이가 자라감에 있어서 가족끼리 시간을 좀 많이 보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아시다시피 돈과 시간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성공을 해야겠죠. 아무튼 저의 이런 고민과 생각이 혹시라도 젊은 나이에 성공하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가지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거든요. 3번 빼고, 3번은 재능이라고 했으니까. 아무튼 그 4가지만 잘 실천해도 저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클로버 여러분들의 미래도 꼭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은 멋집니다. 잘 자요.